1248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만족할 때 행렬 2Y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행렬 Y를 실수배 두 배를 하라는 뜻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면 Y를 소거해서 X를 구한 다음에 바로 Y를 다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2Y를 구하니까 X를 소거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X를 소거하려면 이 두 번째 식에다가 모든 좌변과 우변에 세 배를 해줘서 빼주면 되니까 여기에 세 배 하고 그럼 각각 이 행렬에도 세 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무엇이 됩니까? 6이 되고 얘는 세 배 하면 3이 되겠죠. 얘는 세 배 하면 0이고요. 얘는 세 배 하면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좌변과 우변을 빼주면 3x가 없어지니까 y에서 마이너스 3y를 빼버리면 얼마가 되겠다? 4y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2에서 6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1에서 3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2에서 0을 빼면 2가 되고요. 5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4로 나누면 y를 구하는데 2y를 구하니까 양변을 2분의 1배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면 그대로 2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 2로 나누면 1이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가 되는 바로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X 행렬을 구하기 쉽지만 행렬 X를 먼저 구하지 않고 바로 Y를 구해봤습니다. 아시겠죠? 1249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A 플러스 B의 행렬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A나 B를 소거하기가 모두 다 좀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B를 먼저 소거해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시기는 모두 다 두 배를 해주고, 두 번째 시기는 모두 다 세 배를 해줘서 B의 부호가 같으니까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에 모두 다 두 배를 해버리면 4A에 플러스 6B가 되겠죠. 두 배를 하는 거예요. 두 배 하면 2가 되고요.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12가 되고 28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시기는 세 배를 해버리면요. 마이너스 9A가 되고요. 세 배를 해버리면 6B가 되죠. 그리고 행렬의 모든 성분의 세 배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24, 세배하면 3이고요. 세배하면 27에 세배하면 15가 되겠습니다. 이 두 식을 변변 뭐 해주면 바로 빼버리면 바로 비행렬이 소거되겠죠. 따라서 바로 13A가 되면서 우변은 빼버리면 됩니다. 2에서 마이너스 24를 빼면 26이고요. 16에서 3을 빼면 바로 1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에 2에서 마이너스 27을 빼면 27을 빼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9가 되고요. 28에서 15를 빼면 바로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행렬은 구할 때, 양변을 13으로 나눈 거나 1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2가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A 행렬을 구해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B 행렬은요, 뭐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이나 이용하면 되는데,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3B라는 행렬은 어떻게? 1,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4가 되는데 2a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니까 그죠? A 행렬을 두 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4가 되고요. 2가 되고
각각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이 되고 2가 되겠네요. 자, 이 행렬을 빼버리면 1에서 4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맞나요? 8에서 2를 빼면 6이 되고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6을 빼버리면 플러스 16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 플러스 6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0이 되나요? 맞습니까? 여기가 조금 선생님이 뭔가 지금 잠깐 잘못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A가 2, 1, 마이너스 3, 1이 됐는데, 그죠? 자, 3B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3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인데 선생님이 마이너스 16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이 되니까, 자, 이행 일렬이 바로 무엇으로 되어야 된다? 0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14에서 2를 빼면 바로 1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B 행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2, 0과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행렬, B 행렬을 찾아냈고요. 우리는 A 행렬과 B 행렬을 각각 더해주면 되니까 자, 성분,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면 2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이 되고요. 1에서 2를 더하면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에서 0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1에서 4를 더하면 5가 되어서 바로 A 플러스 B 행렬은 1, 3, 마이너스 3, 5 이런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50번부터는 행렬의 곱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은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수와 바로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수가 같아야 되죠. 따라서 이것을 보면 이행 이열과 이행 이열과 자, 뒤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행 일열이잖아요. 그죠? 이 두 행렬을 곱할 때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바로 행의 수가 같아서 같아져야지만 곱셈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몇 행 몇 열이 나온다? 2행 1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부터 한번 행렬을 계산해 보면요. 2행 1열이 나오겠죠. 자, 1행과 1열, 즉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을 곱하면 되니까 2a 플러스 ab가 되겠네요. 자, 2a 플러스 ab가 되겠습니다. 자, 1행과 1열을 곱했기 때문에 1행 1열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행과 1열을 곱해서 2행 1열에 들어가면 되니까 5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변은요, 동일하게 어떻게 되겠다? 1행과 1열을 곱하면 1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1 플러스 2a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다음은 2n과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a가 되게 돼요. 맞나요? 자, 따라서 두 행렬이 같아야 되니까 자, 1행 1열에 있는 2a 플러스 ab와 1 플러스 2a가 같아야 되니까 2a와 2a가 어떻게 된다?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ab의 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2행 1열끼리 같으려면 5a가 되고 4a가 넘어오면요. 어떻게 되죠? 5a 마이너스 아니죠. 4a가 넘어오니까 4b가 아니네요. 그죠? 그대로 a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a 마이너스 b가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찾아냈다? 자, 차와 곱을 찾아냈는데, 자, 물어보는 것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잖아요. 자, 차와 곱이 나왔는데, 우리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면, 자,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어떻게 한다?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합 곱이죠. 자, 그런데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굳이 외우지 말고 어떻게 보이는 부호만 뭐 하면 되겠다? 자,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보호만 바꾸어 주면 된다고 했죠. 보이는 보호만 바꾸어 주면 됩니다. 즉, 여기 세제곱이죠. 차의 세제곱에서 세배의 차와 곱을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3배에 자 차인 마이너스 1과 곱을 1을 곱하면 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얼마가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변형 공식을, 식 변형 공식을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호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1251번입니다. 자, 두 행렬 A 행렬, B 행렬이 있는데 두 행렬을 곱해서 바로 영행렬이 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2x6과 자, 6y 마이너스 3 자, 1을 먼저 곱해보면 되겠죠. 자, 곱하면 1행 1년은 6과 마이너스 6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 1행 2년은요, y 플러스 2가 되겠네요. 2행 1년은요, 6x 마이너스 18이 되네요. 6x 마이너스 18이 되고, 2행 2열은요, 2행과 2열을 곱하면 xy 더하기 얼마가 된다? 6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뭐가 되어라? 영행렬이 되어라 말이겠죠. 그죠? 그럼 모든 성분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 플러스 2가 0이니까 y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벌써 찾아냈고요. x는 6x 마이너스 18이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3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x와 y의 합은 3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수에서는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면 수에서 두 수를 곱하면 0이 된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A도 0 또는 B도 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렬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성립 안 한다고 했죠. 그때 이 A와 B를 행렬에서는 자, 0이 이 두 행렬을 곱해서 0이 된다고 해서 A가 영행렬이고 B가 영행렬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처럼 여기에서 보다시피 두 행렬이 영행렬이 안 되는데도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 즉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두 행렬을 곱해서 이 영행렬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때 두 행렬 AB를 우리 행렬에서는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영행렬을 만들어주는 바로 인자다 해서 영인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행렬에서는 이 수처럼, 수체계처럼 두 수를 곱해서 0이 될 때 두 행렬 중 적어도 하나는 영행렬이라는 말이 바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바로 영인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참 거짓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두 행렬 AB에 대하여 행렬 AB-B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B 행렬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B 행렬은 앞에는 A니까 2-1, -2, 3이고요. 자, B 행렬은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적을 때도 항상 부호를 조심히 보면서 정확하게 적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AB 행렬을 해보면 1행 1열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1행과 2열을 곱하면 10과 마이너스 4니까 6이 되겠죠. 2행과 1열을 곱하면요 2가 되고 9가 되니까 11이 되고요. 2행과 2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2니까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BA 행렬을 구해본다. 자, 곱셈은 원래 일반적으로 무엇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비행렬을 먼저 적어보면 마이너스 1, 5에 3, 4가 되고, 자, A 행렬은 2와 마이너스 1에 2와 마이너스 2와 얼마?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행과 1을 곱하면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1행과 2를 곱하면 1과 15니까 1과 15니까 16이 되겠습니다. 자, 2행과 1열은요, 곱해보면 6과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행과 2열은 마이너스 3과 12가 되니까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B 행렬과 BA 행렬을 모두 구했으니까, 자, 차를 구할 수가, 뺄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합차 실수배의 바로 모든 성분의 합은, 자, 기존의 이 행렬 자체를 먼저 합을 구해서 합차 실수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바로 12가 되어서 얼마 된다? 14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모든 성분의 합은 마이너스 14와 16이 2가 되니까 여기에서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B 행렬의 성분에서 BA 행렬의 성분을 그대로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조심할 것은 이 자체에서 어떻게 각각의 성분의 합을 구해서 곱한 다음에 각각을 구해서 곱한 다음에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곱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합차 실수배에서만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53번입니다.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저 x절편이 5와 마이너스 3이네요. 물론 우리가 이 fx를 우리가 식을 적을 수도 있겠죠. 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가지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k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볼록이니까 바로 k는 음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식을 처리 안 하고 어떻게 풀어보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A 행렬과 다음 행렬을 곱해서 00, 즉 영행렬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4, 1, 마이너스 1, 0과 자, 누가 곱하죠? FA라는 바로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0하고 곱하면 되겠죠. 그럼 각각을 한번 곱해보면 1행과 1열을 곱하면 4FA가 되겠습니다. 4FA. 1 곱하기 0은 0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n과 1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마이너스 FA. 자,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영행열이 된다는 말은 자, FA가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어라? 바로 0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FA가 0이 된다는 이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즉, y 꼴 FA와 y 꼴 0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방정식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할 때 방정식의 실근은 좌변의 y, 우변의 y로 붙였을 때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a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FA가 0이니까 fx가 0을 만족해주는 바로 근이 바로 무엇이다? a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y 꼴 fx 그래프와 y 꼴 0. y 꼴 0은 다른 말로 x축이잖아요.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바로 누구? x축과의 교점은 바로 여기에 바로 x절편이 되겠죠.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a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 5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두 수를 더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방정식의 그는 좌변 y, 우변 y를 붙였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 꼭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1253번입니다. 세 행렬 ABC가 있는데요. 행렬 ABC, 즉 이 세 행렬을 모두 곱한 성분은 x 이퀄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a-b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a, b, c 행렬을 모두 다 곱해버리니까 한번 곱해볼까요? x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1, 0, 마이너스 8, 7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x-1. 이 행렬을 곱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렬을 그대로 순서대로 곱하면 되죠. 그런데 사실은 또 뭡니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뒤에 걸 먼저 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부터 차근차근 해볼까요? 그런데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얘는 일행 2열이고요. 얘는 2행 2열이죠. 따라서 바로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수가 같으니까 이 결과는 일행 2열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1행과 1열을 먼저 곱하면 되겠죠. 1행과 1열을 곱하면 x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리고 1n과 2를 곱하면 x 곱하기 0이 0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얘하고 x 마이너스 1 행렬하고 곱한다는 거죠.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요. 첫 번째 행렬은 1행 2열이네요. 1행 2열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행렬은 2행 1열이죠. 자, 그러면 이 2와 2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결과는 바로 1행 1열이 나오는 거죠. 즉, 1행과 1열을 곱한 하나의 성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8과 x를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8x가 되고요.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7이 되겠죠. 따라서 성분이 하나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이게 바로 ABC의 성분인데 야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이차 함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칭축, 즉 꼭지점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x의 범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바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x 자리에 4를 대입하면 4의 제곱 16에다가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의 제곱 16에다가 자 8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32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된다? 7을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7을 더하면 바로 마이너스 9의 값이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바로 x가 무엇일 때 a일 때니까 a가 바로 무엇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최소값이 b니까 b가 바로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a 마이너스 b는요.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b가 마이너스 9를 빼버리면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이 행렬을 곱해 봤더니 성분이 바로 하나만 나오죠. 즉, 일행 1열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놈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바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